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제목 보셨죠? 미국의 통화량 급감, 금리 인상은 2월에 끝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저는 욕먹으면서 갑니다. 방송 일단 팩트부터 확인하십시오. 12월 미국의 통화량 급감, 새해 증시 상승의 새로운 시그널이 등장했다. 예, 통화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의 급강 상황은 조만간 페드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25일입니다. 어제죠.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 3시에 미국의 12월 통화량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통화량이 감소했다. 이게 이제 새벽 2시 2분이니까 발표 전에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상했던 연합인포맥스의 기사입니다. 25일 새벽 미국의 12월 통화량이 발표되었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통화량 절대액을 약 1년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맨 왼쪽에 파란색 수직선 있죠. 2022년 3월 미국의 통화량은 M2입니다. 통화량은 21.75조 달러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오른쪽에 붉은색 점선, 수직 점선이 있죠. 그 이후에 이 통화량 절대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저 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 효과,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속화되는 건데요. 어제 새벽에 발표한 12월 통화량은 21조 달러에 21조 2100억 달러. 그러니까 3월에 비해서는 기본 통화량만 보면 약 5천억 달러가 감소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022년 작년 9월 이후에 이 기울기 보이시죠? 기울기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감소한 건지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이게 정리했더니 2022년 이제 광의의 통화량까지 전체 포괄했을 경우 2022년 3월에 전체 통화량은 12.4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약 1.35조 달러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통화량, 절대 통화량이 연초보다 연말에 감소한 케이스는 지난 59년 페드가 통화량 지표를 발표한 이후 처음입니다. 59년 이후에 처음, 약 6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절대 통화량이 연초보다 감소한 일종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22년 3월에 절대 통화량이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작년 3월이 증시 고점이었거든요. 이걸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그다음에 6, 7월부터는 이제 감소한 폭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반등할 것이다. 이게 잘못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12월 말부터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빠지든 안 빠지든 그건 나중 얘기고요. 현재까지만 보면 12월 말부터 증시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절대 통화량의 감소로 인해 작년 3월 이후에 증시도 거침없이 돈이 사라졌으니까 빠졌죠. 그런데 12월 통화량이 감소액은 이게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최저 기록으로 계속, 그러니까 감소액만 보면 절대 금액이 연초보다 줄어드는 것이 최대치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페드의 피봇 가능성이 현재 통화량 감소치만 보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작년 12월 말에 블라드 총재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1월 초에, 1월 2일이죠. 이 블라드 총재의 그 발언을 가지고 페드 피봇 가능성이다라고, 이걸 아주 증시에 좋은 재료다라고 방송에서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발언 잊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당시 블라드 총재가 했던 발언, 블룸버그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 영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해석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M2가 폭발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었는데 최근 M2 차트를 보면 M2 통화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디스플레이션의 좋은 징조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션이 무슨 의미냐? 그냥 물가가 높은 것을 더 이상 오르지 않게 그러니까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 좋은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에 따라서 블라드 총재가 내년 초부터는 금리를 인상을 중단해야 될 가능성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발표 나온 이후부터 지금 1월 25일까지 증시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9월 이후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그의 효과로 통화량이 줄면 그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 중이고, 이걸 반대로 새해 들어서 증시가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25일 새벽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페드의 금리 인상 조기 종료 가능성을 지금 증시가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 릭 티미라우스 기자, 페드의 정책에 가장 이렇게 기자로서 접근성이 좋다는 기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인데 이게 월요일입니다. 24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시간이니까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나왔던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무슨 보도를 했느냐? 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하고 3월에 추가로 0.25% 정도 금리를 올린 다음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3월에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때가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24일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12월 통화량 발표 하루 전이었어요. 12월의 통화량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3월이면 금리 인상이 조기에 중단될 것이다. 이런 예측 기사를 냈었어요. 그런데 왜 통화량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통화량과, 지금 보시는 그림은 통화량과 주요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붉은색이 일종의 리치몬드 페드 제조업 지수, 필립 페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제 전망, 그다음에 NY 뉴욕 페드의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50 밑으로 가면 하향이잖아요. 근데 50 이상은 확장인데, 밑에 초록색이 미국의 통화량 연간 YY입니다. 전년 대비 연간 기준이죠. 근데 통화량이 초록색 급증하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저 50 붉은 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12월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3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12월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표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 얘기는 통화량이 저렇게 무섭게 빠른 속도로 절대액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필립 페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지역 연준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계속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즉,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방송에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관계 언급했죠. 지금 검정색은 통화량 증가율 YOY고요. 붉은색은 CPI입니다. 그런데 2021년 2월을 고점으로 해서 통화량 증가율이 11월까지 0.00,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게 방송 기준으로 어제 새벽에 미국의 통화량, 이게 지금 연간 YOY 기준인데요. 오른쪽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통화량 절대액이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난 건 60년 이래 처음인 겁니다. 앤리스트 1960년 since the first time 위에 블룸버그도 해석을 해놨죠. 그만큼 전례가 없을 정도로 통화량 축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굳이 앞으로 인플레이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플레이션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PCE 발표인데 예상보다 더 빠르게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전례가 없는
절대 통화량이 감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증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큰 의미를 두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줄어들면, 돈이 없어지면 경기 침체예요. 근데 절대 통화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걸 방치한다? 이건 경제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가계의 주머니가 텅텅 비겠죠. 전체 시장에 돈이 줄고 있는데 가장 늦게 돈을 만지는 가계는 당연히 돈이 줄어들 것이고, 가계가 돈이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하게 되므로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59년 통화량 발표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페드가 이를 상당히 주목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렇게 통화량 절대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때 앞에서 언급했죠. 최악의 경우 이걸 빨리 막아내지 못하면 경제 위기로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 연말에 앞에서 언급했죠. 블라드 총재도 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그대로 언급했었어요. 그리고 이를 페드 이사진도 당연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은 아마도 2월 1일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 통화량의 감소,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으니 가장 맨 늦게 돈을 만지는 가계의 돈, 저축이나 소득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의 70%에 이르는 소비에 영향을 받죠. 이건 리테일, 지난주에 리테일, 소매 매출 이런 데에서 크게 그대로 증명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없어지니까 미국이 가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축해서 돈을 빼서 썼죠. 그런데 가계 저축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더 이상 저축에 쓸 돈이 없으니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정말일까? 미국의 저축률이 얼마나 들었는지 볼게요. 블룸버그에서 오늘 새벽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파란색이 미국의 가계 저축률입니다. 2020년 크게 증가했었죠. 왜? 정부에서 막 돈을 퍼줬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거의 저축률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현재 저축률 수준은 2005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즉 1년 정도 넘게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통화량 절대액이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계에 돈이 귀해지고 있고, 귀해지는 만큼 빚을 더 늘리거나 저축을 헐어 써야죠. 근데 금리가 높아졌으니 돈을 빌리기는 힘들죠. 그래서 저축을 다 털어 쓰고 있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상승률이 네가 그렇게 똑똑해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댓글에. 왜 요즘 증권방송만 틀면 아직도 몰랐다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틀렸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통화량 지표를 바라보는 미국의 주류 언론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6시 50분에 워싱턴 포스트가 통화량 급감을 발표한 걸 보고 이런 기사를, 경제면에 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The case for the Federal Reserve to pause right now.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연준은 지금 당장 금리 인상 중단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워싱턴 포스트가, 이 유명한 신문이 뜬금없이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까? 그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밀턴 프리드만, that the 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밀턴 프리드먼,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던 현대 통화주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증가와 감소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주장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것만 감안해서 볼 때 Federal Reserve, 연준은 can stop increasing interest rate, 즉 빨리 중단해야 된다. Now! 통화량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 내용을 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It simply needs to support. Trends are already taking hold.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블라드 총재가 했던 말입니다. 블라드 총재 앞에 발언에서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했거든요. 즉 금리 인상 여기서 이제 중단할 시기가 가까워 왔다. 왜? 통화량 지표가 급감하는 걸 보니 그럴 시기가 왔다. 이렇게 블라드 총재가 작년 12월 말에 주장을 했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 워싱턴 포스트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밑줄 친 부분 simply needs to support the trends already taking hold. 이렇게 통화량 급감하고 있는 추세를 유지하는 정책만 쓰는 게 좋다. disinflation. 물가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수준에 멈춰야지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힘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t that means halting the rate increase at least for now. 즉 블라드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통화량 급감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 하지 말고 당장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새벽 주장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렇다면 통화량 급감, 미국의 12월 통화량, 9월 이후 빠르게 통화량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이 통화량 급감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금융시장 예상 가능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러한 추세라면 2월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3월이 금리 인상, 2월과 3월 0.25%를 올리고 3월에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화요일에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더 나가서 2월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왜? 통화량의 급감을 보니까. 하지만 현재 시장이 겁내는 것 중 하나가 고용지표가 계속 강할 경우에 이게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 점이잖아요. 그런데 고용지표 하락을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 통화량 급감만 보면 결국 추가로 더 가속도를 높일 경우 경기 추락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게 걱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드가 이를 고민하면 2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에서 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금리 인상 중단은 끝나는 게 아니죠. 금리 인상 중단은 지난번에 방송에도 12월에 그런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중단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이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중단 2월, 월스트리트저널은 3월이라고 했지만 저는 한 달 좀 빨리 보고요. 2월에 금리 인상 중단했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향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정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82년, 그 다음에 2009년 금융위기, 2018년 당시 S&P 500 인덱스가 빠르게 급락했을 때 그 당시 보면은 금리 인상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증시는 골드와 함께 금 가격과 본격 상승으로 전환했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골드가 주식시장을 먼저 본다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새로운 방송으로 다시 하나 준비를 할 생각이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지금 보시는 그림은 뉴욕 연준의 리버스 레포 금액입니다. 리버스 레포 금리가 4.3%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리버스 레포 그냥 우리 돈 당신 페드에서 4.3% 이자만 주세요 하고 맡겨놨더니 2.5조 달러였는데 어제 기준으로 2.2조 480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약 5천억 달러가 줄어들었던 거죠. 즉 4.3% 마다하고 5천억 달러를 빼서 어디로 나갔느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비트코인에 살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에 들어왔던 돈이 투자하러 나갔다는 의미. 그 얘기는 증시가 좋은 재료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왜 굳이 이걸 보여드렸냐. 만약에 2월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3월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리버스 레포 금리의 변동 여부를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2월 1일 날 0.25% 금리 인상을 시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리버스 레포 금리가 현재 4.3%인데 이걸 동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인하했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 이전에 새로운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입하고 비슷한 효과죠.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2월에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리버스 레포 금리를 금리 인상과 별개로 그냥 만약에 동결하거나 반대로 하락시켰을 때 이것은 페드 피봇의 신호로 해석해도 된다. 그 얘기는 뭐죠? 증시는 1월 효과가 아니라 이러한 현재 통화량 급감 이후 페드 피봇 가능성이 계속 가격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난주, 이번 주네요. 월요일에 도이치뱅크가 2월이면, 죄송합니다. 올해 연말이면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2024년 중반이면 기준금리가 2% 이상 낮아질 것이다 예상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카리오스, 발음도 안 되네요. 그 기자, 페드의 정통한 기자죠. 기자도 2월과 3월에 0.25%씩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3월이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 방송을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했습니다. 2월, 늦어도 3월이면 금리 인상이 끝난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쌍욕을 많이 하셨죠. 불과 며칠 전 빅테크 태세 전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방송 이후에도 구독자가 많이 한 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개의치 않겠습니다. 비관론을 부신 분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가셔도 되지만 제 방송은 세상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저의 해석을 덧붙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